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다소 시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정말 열심히 매수에 집중을 하고 있는 점 참 특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와줘야 네. 신고가 계속 뚫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은 있구나라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고,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 이런 시장에서도 계속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방에 선방을 더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가 많은 전략들 준비했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저희가 그 투자 대가들에게 릴레이 인터뷰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대가에게 그 인터뷰 들으면서 올 한 해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다져나갈지 이것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 2,955포인트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0.12%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2,940선에서 다시금 방향성 탐색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래도 오늘 낙폭을 좀 줄여가는 흐름 보여줬고요. 현재 0.14%의 약세 976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을까요? 막상막하 통해 챙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막상 종목들입니다. 자, 오늘 막상 종목들 문배철강 그리고 현대로템이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금호석유 그리고 만도, SK이노베이션도 10% 안팎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먼저 문배철강 보실까요? 어제 키워드가 전기차였다면 오늘은 철강입니다. 이 철강 후판 가격 인상이 점쳐지면서 오늘 철강주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문배철강 장중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한가 풀린 채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름폭을 절반 이상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13%의 상승 4,000원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철도 대장주로 불리죠. 이 전일 문재인 대통령의 철도 사업 70조 투자 이 발언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7%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좀 변동성은 커 보입니다. 현재 구간 21,000원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카 종목들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카 종목 안에는 녹십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밖에 LG전자 우선주도 7%의 약세를 기록했고요. 그 밖에 코스모신 소재, 나이스 평가정보,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까지 5% 안팎의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녹십자 보겠습니다. 혈장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17%대 강세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 이내 하락으로 등을 돌렸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일제히 팔자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4% 약세 45만 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최근 업황에 대한 기대 타고 주가 잘 나갔습니다. 어제는 52주 신고가 새로 쓰면서 52주 신고가와 함께 2만 원 탈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현재는 2만 원 지지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3%대 하락세 2만 75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이 매력 있을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임영훈 부장 만나 뵙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문배철강이 궁금합니다. 지난 연말에 이 조선사들이 수주를 싹쓸이하면서 이 철강 후판 가격 인상이 좀 점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문배철강이 정말 강하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반등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최근 시장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계속 매일매일 좀 주도주가 바뀌면서 계속 순환매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철강, 건설, 조선 이런 쪽들이 좀 매기가 좀 강하게 붙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문배철강도 오늘 좀 강하게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죠. 일단은 좀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괜찮긴 하지만 이제 일단은 펀더멘탈로 접근하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철강 업황이 개선되면은 이제 물론 동사는 다 수혜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큰 폭의 실적 증대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조선 업황이 지금 호조
가 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후판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면은 차라리 동국제강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전반적인 이제 철강 업황이 개선되고 좀 거기다가 친환경 모멘텀이 추가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접근하는 편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쪽을 더 관심을 두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문배철강은 현재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하십니다. 대신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 매력 있다는 이야기 주셨네요. 자, 그럼 마카 종목 코스모 신소재도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로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현재 2만 원이 좀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현재 자리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계속 언급했었죠. 전기차 산업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거를 사내 만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질 산업이라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 산업이 성장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 지금 이렇게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한다든지 기술이 발전한다든지 아니면 또 기존 소재에 비해서 또 첨가제나 전고체 배터리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내 흐름은 계속 변화하고 종목들 움직임도 그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좀 뒤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모 신소재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다 전방 산업 좋고 다 좋은데 이제 단기간으로 이제 좀 많이 오른 면이 있어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 오늘 전체적으로 좀 지수도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변동성이 좀 큰 장세에서는 물론 많이 올라갈 종목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조금 길게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좀 조정받을 때 좀 버틸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이제 삼성 SDI, LG화학 이런 것 이제 대표 종목군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 개인적으로 판단은 코스모 신소재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고 좀 조정을 좀 기다리든지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짧게 치고 끌어가는 이제 그런 쪽이 좀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너무 많이 올랐다는 평가 주셨네요. 다만 짧게는 대응 가능한데 좀 길게 보고 들어가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 금지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부장님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사실은 지금 가장 당장 추천해서 오를 만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지금 핫한 종목을 소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조금 약간 방어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소외되었던 종목군 중에서 지금 계속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제 효성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효성은 최근에 좀 작년 배당락 이후에 지금 계속 조정 중이고요. 근데 제가 효성을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 TNC, 효성 첨단소재 등의 이제 상장사와 또 여러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효성 그룹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좀 경기 회복 기대감, 그다음에 다들 좀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쪽으로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근데 지금 효성그룹 계열사들을 보면은 다 이런 쪽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들도 좀 우상향 추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종목수를 이것저것 다 좋아 보인다고 편입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대표적인 지주사 하나 편입하시는 것도 좀 좋아 보이고요. 물론 이제 지주사는 또 여러 가지 할인 요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계열사들 주가 상승에 비해서 지금 못 올랐기 때문에 그룹 전체적으로 좋아지면은 결국 지주사 효성도 뒤따라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7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임영훈 부장의 관심주는 효성이었습니다. 현재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75,800원 선이고요.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72,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도 있습니다. 12월 15일에 현대모비스 매수 사인을 주셨는데 고가 기준으로 20% 넘게 올랐습니다. 당시의 목표가가 34만 원이었거든요. 계속해서 끌고 가볼까요? 네, 현대모비스 제가 그 전에 아마 LG전자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LG전자 또한 이제 좀 기존 실적이
가격이 좀 저평가 상태에다가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 성장세 모멘텀을 달고 좀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약간 이제 그렇게 소개했었는데 조금 제 기준보다 좀 너무 빨리 주가가 반영됐었죠. 그러니까 뭐 마그나와 합작법인을 세운다, 뭐 애플카, 약간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좀 단기 급등을 했었는데 현대모비스는 아직까지 뭐 그런 뭐 추가로 업데이트할 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추천 당시하고 관점이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이제 일단 근데 뭐 다시 그때 뭐 복귀를 하자면 지금 일단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도 보면 이제 작년 연초랑 비교했을 때 현대차, 기아차, 뭐 만도 뭐 그런 자동차 대표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좀 그리고 실적 개선 속도는 이제 완성차보다 조금은 더딜 수는 있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지금 각광받는 이유가 뭐 실적 때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미래차,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성을 보고 지금 투자가 들어오는 건데 이런 미래차에 대해서 결국은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계속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단기 등락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유자는 뭐 계속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라면은 지금 조금 이제 조정을 기다렸다가 조정 시 분할 매수로 계속 사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효하십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34만 원까지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신규 접근은 눌림마다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막상막하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임영훈 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